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KS? 네, 코리안 스탠다드. 이거 한국 공업 규격입니다. 그걸 KS라고 하죠. 그럼 들어보셨나요? 지스라고 합니다. 얘는 일본 공업 규격을 말해요. 딘. 이거 독일 공업 규격이요. 안시. 이건 미국 공업 규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ISO는요? 저기 나와 있는 파일에 ISO 붙어 있죠? ISO도 무슨 공업 규격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제 공업 표준 기구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KS나 GIS는 기본 단위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예요. 그런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은 어떨까요?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일까요? 아니요. 인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세상에는 설계 기본 단위가 두 개예요. 하나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하는 설계 단위가 있고, 하나는 인치를 근간으로 한 설계 단위가 있습니다. 미국은 인치가 기본입니다. 한국은 밀리미터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 ISO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할까요? 인치를 근간으로 할까요? 요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ISO는 밀리미터, 그램, 킬로그램을 근간으로 한 설계 단위입니다. 이해되시죠?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O가 왜 만들어졌는지 혹시 그 백그라운드 아시나요? ISO라는 거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그죠? 백그라운드를 알 리가 없죠. 1890년대, 그 다음 1900년대에 비행기가 개발이 되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1920년대인가요? 그 정도 어디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집중한 게 바로 비행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정찰 이런 쪽으로 봤지만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가요? 비행기 역할이 많이 커졌죠. 현대 같은 경우는 전쟁 자체가 비행기에 의존하고 있죠.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비행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나라별로 비행기 부품이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규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비행기만큼은 동일한 규격을 가지고 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전 세계 이제 공업자들, 그러니까 설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래서 만든 게 ISO입니다. 그래서 ISO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해요. 자, 하나 더요. 나사라는 미국의 기구가 있죠, 그죠? 미항공우주국. 이 나사는 인치를 쓸까요? 미리를 쓸까요?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인치 파운드죠? 인치 파운드를 쓸까요? 밀리미터, 그램, 킬로그램을 쓸까요? 나사도 우주선을 많이 발사했겠죠? 실패도 많이 했고,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했네. 그리고 그냥 바로 새로 설계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겠죠? 왜 실패했을까 연구를 하겠죠? 그랬더니 설계자의 절반은 인치를 쓰고 설계의 절반은 밀리미터를 쓰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통일을 했답니다. 뭘로요? ISO로요. ISO가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 비행기라 그랬죠. 우주선도 비행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나사는 ISO를 표준으로 씁니다. 어쨌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ACAD.DWT라는 건 뭐예요? 기본 단위가? 얘는 인치가 되는 거고, 얘는 밀리미터가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할 거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ACAD ISO.DWT를 선택해야만 밀리미터 도면을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누굴 선택해요? 네, ACAD ISO 좀 DWT 선택하고, 자, 열기.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가 실행됩니다. 오토캐드는 매년 3월 말에 새로운 버전이 출시됩니다. 1월 달이죠? 그럼 올해 3월 말쯤에서 오토캐드 2025 버전이 새로 나오겠네요. 이렇게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2024 버전이고, 얘가 올해 3월에 나올 겁니다. 3월 말에 출시될 겁니다. 올해 연도 있죠. 올해 연도에 플러스 1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학원은 오토캐드 2022를 근간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토캐드 2016 썼어요. 16이요. 버전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문제가 안 돼요. 오토캐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 중에 버전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토캐드 릴리즈 9에서 처음 공부했어요. 릴리즈 9에서 처음 오토캐드를 공부했어요. 저게 언제 나왔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90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받아든 게 저 릴리즈 9이었어요. 근데 릴리즈 9의 평이 뭐냐면 설계에 관련된 모든 명령어가 완성된 버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명령어들 있죠? 그게 저 때 이미 완성이 끝났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안 변했어요. 변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명령어가 일부는 합쳐지기도 하고 일부는 나눠지기도 하고 일부는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근데 저 버전에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방식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됐었냐면 2009 버전이요. 2009 버전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왜 문제가 됐었냐면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이 저 2009 버전 환경이에요. 그 이전에는 릴리즈 9 때부터 썼던 환경을 그대로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캐드 처음 개발했을 때 그때 환경을 2008 버전까지 썼어요. 그리고 2009 버전에 인터페이스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오토캐드를 이렇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3년도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기 서울의 그 강남에서. 그때 한 몇천 명이 모였었거든요. 위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이요. 매듭이란 뜻이죠. 리본 메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저 리본 메뉴 쓰는 사람 혹시 있나요? 손 들어봐 주세요 그랬는데 10명이 채 안 됐어요. 몇천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 리본 메뉴가 바뀐 게 2009 버전 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오토캐드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커맨드 메뉴를 씁니다. 커맨드 메뉴예요. 여기 명령줄이라고 해요. 명령줄이라고 하고 커맨드 메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다 있죠? 아래쪽에 있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이에요. 제 아래쪽에 있으면 뒤에 있는 분들이 이 커맨드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일부러 위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 어떤 명령어를 어떻게 썼는지 보시라고 일부러 위에 띄워놓은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아요. 저보고 작업하라 그러면 저 당장에 내릴 거예요. 지금 얘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하단에 이렇게 붙여놔야
작업하기가 편해요. 만약에 저보고 작업해라 그러면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근데 수업하라 그러니까,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놓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커맨드 메뉴는 오토캐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 오토캐드나 스케치업이나 혹은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프로그램들 있죠. 아니면 아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래 한글이나 혹은 뭐 엑셀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페이스를 GUI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명령어 실행하고, 버튼 누르면 명령어 실행하고, 이게 이제 GUI 방식이에요. 구이 방식 혹은 그래픽 유저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리본 메뉴가 이제 그래픽 유저 방식이 되겠죠. 근데 CAD는 저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CAD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대화식, 말이 조금 이상하죠.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작업자인 나와 CAD가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작업한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화를 하는 창이 바로 커맨드 라인입니다. 명령줄이에요. 내가 명령어에다가, 그러니까 명령줄에다가 명령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명령어 쓸 거예요. 원을 그려주세요. 서클. 그죠? 원을 그려주세요. 엔터. 그랬더니 CAD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 P,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스페이시 P 입력해 주세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CAD한테 원을 그려주세요라고, 원을 그려라라고 시켰더니 CAD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원을 그리는 방식이 또 있다는 얘기죠. 두 점을 통과하는 원, 세 점을 통과하는 원, 두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그래서 3P 그러면 세 개의 점을 통과하는 원. 2포인트 그러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 TTR 그러면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중심점을 입력할 겁니다. 중심점 여기요.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CAD가 또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또는 지름, 다이아메타, 지름 입력할 건가요? CAD가 조건들을 쫙 펼쳐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나는 그냥 반지름 30짜리 원을 그릴 거야. 엔터. 그러면 CAD가 알아듣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죠. 반지름 30짜리인 원이 그려졌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작업자인 나와 CAD가 서로 이야기를 하듯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커맨드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커맨드 라인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죠. 계속 실수하게 되는 거죠. CAD가 나한테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다른 거, 아니야 나 선 그릴 거야 그러고 라인 그려버리면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느 정도 명령어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이걸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CAD의 요구사항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저 커맨드 라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커맨드 라인에 CAD의 요구사항이 나한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읽고 번역하고 그러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저 커맨드 라인을 씁니다. 저는 커맨드 라인 유저예요.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가 바뀌던 뭘 어쨌든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아이고.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지금 영어 버전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오토캐드 영어 버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정품을 사면 무조건 한국어 버전입니다. 어둠의 경로로 구하면 영어 버전이었고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CD나 USB에다 줬어요. 내가 오토캐드를 사면 CD를 이렇게 보내줄 때도 있었고 USB를 보내줄 때도 있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 버전 나 쓰고 싶어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와요. 아시아 지부가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오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라이센스만 줘요. 종이만 줍니다. 종이만 딱 줘요. 이 회사는 라이센스가 몇 개 있습니다. 사용권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라이센스만 와요. 그러면 그 캐드는요. 아까 오토데스크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영어 버전이나 한국어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영어 버전을 써야 될지 한국어 버전을 써야 될지. 제 해답은 그거예요. 영어 버전을 쓰자. 왜냐하면 오토캐드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어 버전을 배운 친구들은 한국어 버전을 써요. 근데 한국어 버전을 배운 친구들은 영어 버전을 못 써요. 왜냐면 영어 버전 쓰던 사람들은 영어를 계속 한국어로 이렇게 독해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 딱 들어가면 조금 어색해요. 내가 쓰던 번역이 이게 아닌데 이런 번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좀 이상해요. 근데 쓰긴 써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 버전 쓰던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어 버전 캐드 딱 맞닥뜨리면 못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무에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신입사원 딱 들어왔는데 그 다음 요청사항이 그거예요. 저 한국어 버전 써야 돼요. 영어 버전 못 써요. 그럼 한국어 버전 구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어 버전을 쓰자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요 자리하고 요 두 자리인가? 이렇게 두 자리만 제가 한국어 버전을 함께 설치해 놨습니다. 여기 선생님처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 버전 쓰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매번 그 강의할 때 그런 분들이 한 분 또는 두 분씩 꼭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한국어 버전을 앞자리에만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 가면 그 언어팩이라는 게 있어요. 랭귀지 팩 또는 언어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어 팩을 설치하면 그냥 그 한국어 버전으로 싹 바뀌게 돼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은 영어 버전을 자꾸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직할 혹은 취업할 회사에서 영어 버전을 쓸지 한국어 버전을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확장성을 위해서 영어 버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됐습니다. 정말 생소한 단어죠?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기하학에서 유래된 겁니다. 우리는 저거 모르는데. 그죠? 아니요.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언제 배우셨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원의 방정식, 뭐 포물선, 2차 방정식, 뭐 1차 방정식, 뭐 그런 것들 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요즘 안 하나요? 하나요? 저 방정식에 나왔던 그 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쓰는 게 아니고 그걸 응용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미 CAD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2포인트, 3포인트 원 기억나시죠? 도형의 방정식에 나와 있어요. 공간상의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명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을 쭉 배워서 위치 찾는 방법들을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수학 난이도가 많이 쉬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학 중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때 수학까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다 쓰느냐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뭐만, 명제만 몇 가지 써요. 그것도 저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내용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막 떠올려야 돼요. 당장 오늘만 해도 좌표라는 걸 쓸 겁니다. 좌표 언제 배우셨나요? 우리 아들내미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네, 방한지 가져가더라고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준비물 없는 걸로 다 바뀌었지만 그때는 이제 준비물이 있었던 때라 아침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방한지 가져오래. 야, 그 아침에 등교할 때 야, 등교할 때 얘기하면 어떡해. 미리 얘기했지. 문방구가 없었어요. 집 근처에. 문방구가 한 800m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차 끌고 막 부랴부랴 쫓아가서 방한지 사서 손에 쥐어줘서 학교 보냈거든요. 아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좌표라는 개념을 배우려고 방한지를 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마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랬던 아들내미가 올해 대학 갔어요. 자, 그래서 저 도형의 방정식을 막 쓰니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이과예요, 이과. 어떻게든 철저하게 이과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자꾸 하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린 거 또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최소 하나당 4번에서 5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보통 우리가 제일 처음 설명하는 명령어는 선 그리는 방법입니다. 오토캐드는 캐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캐드라는 단어 자체는 컴퓨터 애드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설계란 뜻이죠. 설계를 뭐로 한다? 캐드로 한다. 이게 캐드의 정체입니다. 과거에 손으로 설계할 때, 저는 손으로 설계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설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고 손으로 설계하던 세대예요. 제도판 이만해요. 제도판 여기 이만한 데다가 T자가 있어요. 이게 T자로 제도판 딱 대놓고 그 다음에 A2 용지 붙여서 스크래치 테이프 붙여서 그리고 설계하던 세대예요. 삼각자 대고 그 다음에 뭐 T자 대고 컴퍼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원도 그려서 트레이싱 페이퍼지 다시 그 위에 붙여가지고 사도 그리고 잉크, 그러니까 먹이라고 하죠. 잉크. 그때는 이제 레터링 도구들이 있어요. 로터링사에서 만든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려서 제출했던 세대예요. 근데 그건 다 손으로 설계하던 거죠. 근데 지금도 손으로 설계하는 데가 있어요. 실내건축이요. 실내건축 기능사 자격증은 손으로 설계합니다.
시험 볼 때 손으로 설계하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는 CAD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그 T자라든지 삼각자라든지 컴퍼스를 명령어로 대체하는 거예요. 손으로 설계하던 걸 명령어로 대체한 겁니다. 그게 CAD의 정체예요. 종종 잘 물어봐요. CAD를 배우면 설계를 하나요? 그건 50점. 50점. 설계를 CAD로 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설계를 CAD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를 알아야 CAD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군이 생겼냐면 CAD1이라는 직군이 생겼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워크넷이라 그러죠. 워크넷에 들어가면 CAD1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설계라는 직군이 있고 CAD1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설계는 설계자예요. 설계를 배워서 CAD를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CAD가 없어도 설계를 해요.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상무이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72살이셨어요. 72살. 은퇴하고 쉬시는 걸 사장님이 불러오신 거예요. 집에서 쉬시면 뭐 하세요? 와서 같이 일하시죠. 월급도 많이 드릴게요. 그래서 왔어요. 72살이, 그 당시 72살인데, 이분이 설계는 해요. 손으로 설계하시던 분이니까. CAD는 CAD 도면 확대, 축소, 이동 이 정도 쓰세요. 나머지 못 쓰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상무이사님한테 사원이나 대리 한 명을 붙여줘요. 그러면 누가 그려요? 이사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려준 걸 얘가 CAD로 그려요. 그리고 출력해서 이사님한테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원이나 대리는 자기 스스로 설계를 못하는 거예요. CAD는 다룰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설계를 못해요. 이런 친구들을 CAD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CAD1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거, CAD를 배우면 설계를 하나요? 이게 CAD1의 정체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설계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계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설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에 비하면 조금 어려워요. 대신에 배우는 김에 확실히 배울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쓸 겁니다. 명령어예요. 제가 명령어로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손으로 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두 개밖에 없어요. 선을 그리는 도구, 원을 그리는 도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삼각자를 써요. 삼각자를 씁니다. 삼각자가 45도, 60도, 30도 이렇게 세 개예요. 90도가 하나 더 있구나. 삼각자 사선이죠. 선을 그리는 겁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고 서클 아까 보여드렸었죠. 원 그리는 거. 그리는 명령어는 이 두 개만 알면 다 그려요. 자, 제가 이건 명령어예요. 선 그리기. 자, 제가 이렇게 하나 더 쓸 겁니다. 얘는 원 그리기. 라인이라고 썼잖아요. 저 라인이 명령어입니다. 전체 명령어예요. 라인이라는 명령어고 L은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L 쓰고 엔터 치면 CAD가 라인으로 받아들여요. C를 쓰고 엔터를 치면 서클로 인식을 합니다. 요건 단축키예요. 단축 명령어라고 합니다. 지금 명령어에 보면 대문자, 소문자 나눠져 있죠.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얘는 자르기라는 명령어인데 단축키가 TR이에요. 얘는 분해 명령어입니다. 단축키가 X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명령어를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 명령어의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인데 제가 뒤에다가 한글로 쓰고 단축 명령어를 또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얘부터 보죠. 얘를 커맨드 라인이라고 했죠. 커맨드 라인에 보면 X 표시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네요. 읽어보면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명령 줄 창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Yes. 닫아진 거 보이시나요? 종종 사라져요. 종종 명령줄이 사라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하고 숫자 9를 한번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 위에 리본 메뉴 있죠. 요거 리본 메뉴라고 했습니다. 명령어로 리본 클로즈라고 합니다. 리본 클로즈. 리본 메뉴 닫기. 자, 이걸 커맨드 라인에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요. 자, 얘를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 자,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럼 리본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그냥 리본이라고 쓰시면 돼요. RIBBON 리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리본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여기 피처까지 나오죠. 그리고 오른편에 화살표가 2개 있죠. 자,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미니멈즈, 네. 이렇게 탭 없어지는 거, 탭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탭만 있는. 그 다음에 뭐 패널 타이틀만. 그럼 이렇게 타이틀까지. 탭 누르고 이렇게 타이틀까지. 그 다음에 뭐 패널 버튼까지. 이렇게 패널 버튼으로. 타이틀이 아니라 버튼으로. 그 다음에 사이클 스루 올 전체를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쓸 겁니다. 라인 명령어죠. 또는 여기 라인 명령어 있죠? 선 그리기. 이 아이콘을 누르셔도 돼요. 홈 탭에 선 그리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아무 데나 클릭.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요.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또는 오와 언두. 취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입력한 거 취소하기가 언두란 뜻이에요. 자, 클릭하고 자, 그랬더니 이제 메시지가 바뀌어요.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또는 클로즈 닫기, 도형 닫기 또는 취소. 일단 도형 안 닫을 겁니다. 자, 그냥 이렇게 적당히 계속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로. 그 다음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엔터 눌러 주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형이 그려집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시죠.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여기 라인 명령어 이용해서 막 그려보세요. 이제 화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싶어요. 화면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eras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우개란 뜻이죠. eras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하면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erase,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선택합니다. 명령어 쓰지 말고 그냥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 파란색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라고 하고, 이건 우리나라 말로 손잡이란 뜻입니다. 명령어 없이 얘는 명령어 없이 선택하면 나타나요. 이렇게요. 명령어 없이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 del 키 있죠. del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한번 지워 보시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포함 선택을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을 크로스 선택이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을 크로스 셀렉트, 그 다음 포함 선택은 윈도우 셀렉트라고 해요. 이렇게요.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이에요. 빈 공간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그죠? 이때 내가 클릭한 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요건 포함 선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걸침 선택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색상이 달라요. 이렇게 파란색과 녹색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죠? 이건 뭐냐면은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선들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만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건 포함 선택. 걸침 선택은 뭐냐면 빈 공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어떤가요? 지금 포함된 거 없고 다 걸쳐져 있죠. 교차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갈까요? 포함된 것도 있고 걸쳐진 것도 있고 함께 이렇게 선택합니다. 이 사각형에 걸쳐지거나 포함되어진 것, 이걸 걸침 선택 또는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포함 선택은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으로 이동. 그려진 사각형에 포함되어진 도형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 이동. 그려진 사각형에 교차하거나 포함된 도형 선택. 이해되셨나요? 요거 우리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명령어 없이 쓸 때도 있어요. 명령어 없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레이즈라는 명령어 실행하고 빈 공간 클릭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빈 공간 자, 이번에는 화면 축소 확대 줌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줌 펜. 얘는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입니다. 얘는 화면 이동이고요. 단축키는 P.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축소 또는 자세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을 확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줌과 펜입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줌.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죠. 내가 확대해서 보고자 하는 데를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줌. 여기 올이 있네요. 올. 전부 보기. 올.
그러면 전체 보기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휠. 우리 마우스 휠 있죠? 휠을 앞으로 뒤로 돌려보세요.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휠 쓸 때가 있고, 대체적으로는 휠을 사용합니다. 휠을 써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나 딱 한 번 나올 겁니다. 줌 명령어 쓸 때가. 그리고 이 커서 있죠. 이 커서가 중심입니다. 커서가 중심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줌인 줌아웃 할 때 커서가 중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어렵진 않아요. 휠을 더블 클릭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이 뭐죠? 두 번 연달아 누르는 거죠. 휠을 이렇게 두 번 연달아 누르면 줌 익스텐트가 됩니다. 이렇게요. 두 번 연달아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 확 맞춤이 일어납니다. 휠 줌 인 아웃 되고, 휠을 더블 클릭 하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입니다. 화면 맞춤이 일어나요. 휠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펜 드래그 하시면 돼요.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펜 드래그. 펜 명령어 실행하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휠을, 마우스 휠을 드래그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휠 드래그요. 아까 펜 명령어하고 왼쪽 버튼 드래그죠? 근데 이거 안 쓰고 그냥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화면 이동이 돼요. 펜입니다. 펜. 이렇게요. 얘는 휠 드래그입니다. 휠 드래그 하면 화면 이동.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줌과 펜은 휠을 활용합니다. 휠을 돌리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거나, 그래서 모자른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돌리면 줌인, 줌아웃, 펜, 화면 이동, 더블 클릭하면 화면 맞춤. 이렇게 줌, 펜은 다 휠을 사용합니다. 물론 명령어 쓸 때도 있어요. 명령어 사용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휠을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휠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3개월을 못 버텨요. 이제는 단축키 쓸 겁니다. L 라인 전체 안 쓰고 L 쓰고, 그 다음에 엔터 말고요. 엔터 말고 스페이스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명령어 실행되나요? 네. 오토캐드는요, 명령어가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한 칸 띄우기가 없어요. 아까 리본 메뉴 보시면 여기 리본 클로즈 보이시죠? 이거 두 단어잖아요. 리본하고 클로즈하고. 근데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가 아니고 리본 클로즈를 붙여놨죠. 한 칸 띄우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칸 띄우기, 즉 스페이스 바르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오토캐드 명령어에서 한 칸 띄우기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해요. 글자를 쓸 때 엔터는 줄바꿈이 되고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글자를 쓸 때 이외에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다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엔터를 누르는 게 빠를까요? 스페이스바가 훨씬 빠릅니다. 키보드를 보시면 그 F자에 요철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J자에 요철이 있을 거예요.
원래 F자는 왼손 검지 자리예요. 그리고 J가 오른손 검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엄지가 스페이스바 자리예요. 이게 이제 원래 키보드를 제작할 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엔터를 누르면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스페이스바는 엄지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타이핑 속도가 많이 빨라집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지 손가락이 아니지, 여기가 에지죠. 에지 손가락이 F,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이 J. 그러면 왼손으로 키보드 다 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오른손으로 마우스 꼭 붙잡고 쓰세요. 오른손이 절대로 키보드 건들면 안 돼요.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150타 나올 때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한 300타 이상 쳤거든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소 100타 이상은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른손이 넘어오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직원들이 그럴 거예요. 너 오락하니? 그래요. 한참 막 하면 와서 물어봐요. 너 오락해? 그러고 이렇게 봐요. 키보드를 하도 경쾌하게 치니까 그런 얘기들 자주 하세요. 자, 마찬가지로 자, 라인. 자,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네요. 자, 클릭. 자, 언두를 실행해 볼 겁니다. 언두. 여기다가 파란색 대문자 있죠. 파란색 대문자 U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입력된 명령어가 취소됩니다. 이렇게.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버튼 눌러도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언두라는 단어 자체가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입력된 거 취소하기. 자, 선 그리고 언두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자, 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형이 될 수 있으면 클로즈가 뜹니다. 이각형은 없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될 수 있으면 클로즈가 떠요. 클로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닫힙니다. 도형 닫히고 명령어도 끝나고.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제가 그러니까 라인을 이렇게 막 그리다가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도형 닫히고 명령어 끝나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자,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여기서 엔터를 눌렀어요. 명령어가 종료됐네요. 자, 여기서 다시 제가 라인을 실행합니다. 근데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여기다 입력 안 할 겁니다. 입력 안 하고 그냥 엔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마지막에 입력된 점 있죠. 여기서 다시 시작합니다. 엔터. 다시 시작되는 거 보이시나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클로즈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1번, 2번. 제가 뭐라 그랬죠?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이어서 시작 아니고 다시 시작. 이해되셨나요?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어서 시작하면 일로 가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라인을 안 쓸 겁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명령어를 안 쓰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마지막에 이레이즈를 썼습니다. 그럼 엔터 누르면 이레이즈가 실행돼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마지막에 라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 누르면 라인이 다시 실행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뭐 나중에 배울 옵셋 같은 명령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 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매번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엔터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레이즈하고 그 다음에 몇 개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엔터 눌러보세요. 그럼 이레이즈 실행할 겁니다. 라인 명령어 실행해서 선 몇 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라인 다시 실행할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라인. 자, 이렇게요. 글씨를 써보시죠. 가나, 다라, 마바, 사. 여기까지요. 보면은 dyn, 즉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동적 입력이라고 하고 F12키를 누르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제 커서 옆에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근데 다이나믹 인풋을 누르면 F12키 다시 해볼까요? 자, 지금 현재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는 거고 F12키를 다시 다이나믹 인풋을 꺼주세요. 이 다이나믹 인풋은 이제 우리가 배울 좌표라는 걸 배울 겁니다. 좌표가 크게 절대 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 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 극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캐드를 쓰는 동안, 캐드를 사용하는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할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이나믹 인풋은 절대좌표가 입력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켜놓고 절대좌표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절대좌표는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고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좌표 연습할 동안은 F12키를 끄고 사용하는 게 맞아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 인풋을 이렇게 다 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시죠. 켜져 있나 꺼져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이제 익혀야 되는데 절대좌표는 X, Y 이렇게 쓰는 거고요. 상대좌표는 골뱅이가 붙습니다. 골뱅이가 붙고 X의 거리, Y의 거리, 선의 길이, 그 다음 각도 이렇게 됩니다. 이 좌표라는 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좌표 맞습니다. 사람의 눈은 화면을 이렇게 보면 위치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죠? 아, 여기, 아, 저기 딱 위치가 들어와요. 근데 캐드는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여기 위치를 예를 들어서 이 위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좌표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선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X, 여기가 Y. 기억나시나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X의 위치, 그 다음에 Y의 위치. 그래서 이 점은 X가 얼마고 Y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냥 그려려니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 저거 X선, 저거 Y선, 저 위치를
x 그리고 쉼표 y 이렇게 잡는구나. 그냥 그렇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토캐드는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XY라고 써 있죠? 저기가 원점입니다. 원점이 되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좌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좌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죠.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오토캐드의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 원점에서부터 얼마나만큼 떨어져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점은 x가 2고 y가 3인 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자, 이 점은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 이 점은 4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치들이 캐드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좌표를 딱 던지면 캐드가 알아서 그 위치를 찾아줘요. 나는 위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럼 누가 찾아요? 캐드가 알아서 찾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모든 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던져주기만 하면 돼요. 야, 여기야 라고 던져주기만 하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예제를 보면 이런 거죠. 자, 요 예제를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것만 가지고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화면에 띄워 보시죠.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화면, 그러니까 캐드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고 얘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반반씩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죠. 먼저 좌표를 읽어볼까요? 먼저 그리기 전에 좌표부터 봅니다. 자, 여기는 x가 10이고 y가 10이고 그 다음 x가 40이고 y가 10이고 다시 x가 40이고 y가 20이고 x가 30이고 y가 20이고 x가 30이고 y가 30이고 x가 20이고 y가 30이고 x가 20이고 y가 20이고 x가 10이고 y가 20이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먼저 좌표를 쭉 읽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라인 여기다가 직접 쓰는 겁니다. x가 10이고 y가 10이고 여기다가 이렇게요. x가 10이고 그 다음에 누구 쓰냐면 쉼표 y가 10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우리는 모르지만 캐드는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답니다. 알아서 이렇게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 위치가 x가 40이고 y가 10이고 여기다 씁니다. x가 40이고 y가 10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x가 40이고 y가 20입니다. 40, 쉼표 20, 그리고 엔터. 다시 볼까요? x가 30이고 y가 20입니다. x가 30이고 y가 20입니다. x가 30이고 y가 30입니다. 30, 쉼표 30. 자, 그 다음 x가 20이고 y가 30입니다.
그러면 20, 30. 그 다음 x가 20이고 y가 20이고 20, 20. 그 다음 x가 10이고 y가 20이고 10, 20.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10, 10으로 하고 닫을까요? 아니면 클로즈로 닫을까요? 저는 클로즈로 닫아봤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상대 좌표는 이렇게요.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가 붙으면 상대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x의 거리, y의 거리, 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과제물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상대 좌표 예제입니다. 상대 좌표부터는 예제들이 많아요. 쭉쭉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 좌표로 도면을 그릴 수는 없어요. 절대 좌표를 다 찾으려면 뭐 나중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막 써야 돼요.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캐드용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어서 프로그램을 뜯어봤어요. 탄젠트 쓰더라고요. 탄젠트로 대각선 구하고 그 다음에 다 절대좌표로 다 구하는데 그걸 상대좌표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수학을 못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구나. 그리고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절대좌표로는 도면 그리기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건 상대좌표나 혹은 상대극좌표로 도면을 그립니다. 더 지나면 이거 안 써요. 상대좌표하고 상대극좌표를 안 쓰고 도면을 그립니다. 실제 비율이 한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좌표 안 쓰고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고요. 근데 무조건 좌표를 써야 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사각형 가로 세로거든요. 이건 상대좌표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상대좌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극좌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좌표는 제가 칠판에다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